혹시 말 때문에 관계가 어색해진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그 말만 안 했어도 좀 더 부드럽게 말할 걸 이런 후회하신 적 있으신가요? 옳은 말을 했는데도 상대는 서운해하고 좋은 의도로 한 조언인데도 관계는 멀어지고 분명 틀린 게 아닌데도 마음은 불편했던 그런 경험 말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딱 3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 말 때문에 관계를 망치지 않고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둘째, 새해에는 말에서 품격이 느껴지는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다. 셋째,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갖게 되실 겁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은 한결같이 관계가 이렇게 편해질 줄 몰랐어요. 말만 바꿨는데.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라고 말씀하세요. 30분 후엔 여러분도 말로 관계를 살리는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을 품격 있게 아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말이 기술이 아니라 인격의 인상이 된다는 걸 배웁니다. 젊었을 땐 말을 잘한다는 게 빠르게 설득하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논리적으로 이기는 것처럼 보였죠. 회의에서 논리정연하게 말하고 토론에서 상대의 허점을 찾아내고 대화에서 주도권을 잡는 것이 말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말은 이기는 도구가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태도라는 것을요. 말로 이겼지만 관계를 잃은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내 말이 옳았지만 상대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고 논리적으로 완벽했지만 관계는 어색해졌던 그런 순간들이요. 2026년을 말이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 말에 귀티가 나는 사람으로 맞이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63세 박정희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추석 명절 때 있었던 일입니다. 조카가 결혼 문제로 고민이 많다며 식사 자리에서 넌지시 이야기를 꺼냈어요. 상대방 부모가 자꾸 이것저것 간섭하는 게 힘들다는 내용이었죠. 조카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어요. 고모, 저 정말 힘들어요. 시댁에서 이것도 저것도 다 간섭하시니까 숨이 막혀요. 박 씨는 조카를 어릴 때부터 예뻐했습니다. 거의 딸처럼 여기며 키웠죠. 그래서 조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뭐라도 해주고 싶었고 좋은 조언을 해서 조카가 현명하게 상황을 넘기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진심을 담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시댁이란 게 원래 그런 거야. 결혼하면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고모도 다 참으면서 살았어. 내가 좀 성숙해지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박 씨의 의도는 정말 나쁘지 않았습니다. 조카가 세상 물정을 좀 더 알았으면 하는 마음, 쓸데없이 예민하게 굴지 말고 현명하게 넘어가길 바라는 마음, 자기도 그렇게 살아왔으니 조카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격려의 마음이었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 조카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명절 인사도 간단하게, 전화 통화도 짧게 끝냈어요. 예전엔 주말마다 전화해서 이것저것 수다 떨던 조카가 이제는 네, 고모. 잘 지내요 한마디만 하고 끊어버립니다. 박 씨는 서운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다 내 생각해서 한 말인데 내가 경험한 걸 알려주려고 했는데. 왜 저렇게 나올까? 하지만 조카의 마음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박 씨의 말은 틀리지 않았어요. 결혼 생활엔 참아야 할 순간이 분명 있으니까요. 시댁과의 관계에서 융통성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그 말이 조카에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 내 힘듦은 대수롭지 않아. 참는 게 답이야. 내가 미성숙해서 그래. 조카는 위로를 원했지만 들은 건 훈계였습니다. 공감을 기대했지만 받은 건 판단이었어요. 이해받고 싶었지만 받은 건 충고였습니다. 박 씨는 관계를 지키려고 한 말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이런 경험 여러분도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말은 맞았는데 관계는 어색해진 그런 순간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상황을 전혀 다르게 풀어낸 분도 계십니다. 이번엔 김영수 씨 67세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의 아들도 비슷한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직장 상사와의 갈등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이었죠. 아버지, 저 회사 그만두고 싶어요. 상사가 너무 심해요. 맨날 저만 갖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고 정말 못 참겠어요. 예전에 김 씨였다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까짓 거 참아. 어느 직장을 가도 다 그래. 내가 좀 성숙해져야지. 사회생활이 원래 그런 거야. 아버지 때는 더 심했어. 실제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김 씨는 그렇게 말했었어요. 그때마다 아들은 네 하고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안 하게 됐죠. 하지만 그날 김 씨는 달랐습니다. 며칠 전에 친구한테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영수야, 우리 자식들이 우리한테 말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나? 우리가 해결해주지 못해서가 아니야. 우리가 안 들어줘서야.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그래서 이번엔 달리 해보기로 했습니다. 아들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차마 어디 가나 다 그래. 내가 잘못한 건 없어. 이런 말은 하나도 안 했어요. 해결책도 없었고 조언도 없었고 판단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 한마디만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들의 표정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사실은요, 제가 실수를 했는데 그걸 상사가 계속 물고 늘어져요. 맞아요, 제 잘못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심하게 하시니까 김 씨는 계속 들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들어줬어요. 아들이 다 이야기를 끝내고 나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좀 낫네요. 사실 누가 뭐라고 해줄 바란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제 얘기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김 씨는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상사를 바꿔줄 수도 없고 회사 상황을 개선해 줄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관계는 살렸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아들은 고민이 생기면 아버지에게 먼저 전화를 합니다. 아버지, 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예전엔 일주일에 한 번 겨우 통화하던 부자 관계가 이제는 이틀에 한 번씩 전화하는 사이가 됐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이겁니다. 귀티나는 말의 핵심은 정답이 아니라 존중이라는 것이죠. 상대가 원하는 건 내가 옳다는 확인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이해받는다는 느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이 말을 가장 하고 싶으신가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 한마디를 올해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늘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세상이 원래 그래, 내가 좀 성숙해져야지 이런 말만 반복하셨나요? 말을 바꾸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말하기 전에 잠깐, 아주 잠깐만 멈춰야 해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 말은 관계를 살리는 말인가, 이기는 말인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을 바꿀 수 있는지 4가지 방법을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말하기 전에 이 질문부터 하세요. 이 말은 관계를 살리는 말인가, 이기는 말인가? 우리는 때때로 말로 이기려고 합니다. 상대의 틀린 점을 지적하고 내 생각이 옳다는 걸 증명하려 하죠.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내가 내 나이 때는 말이야,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넌 아직 몰라서 그래. 내 말대로 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이런 말들은 다 이기려는 말입니다. 상대를 가르치고 내 경험이 더 우월하다는 걸 보여주려는 말이에요. 왜 우리는 이런 말을 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정말이에요.
가까운 사람이 실수하는 걸 보면 안타깝잖아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고 내가 경험한 걸 알려줘서 좀 더 현명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이 상대에게는 간섭으로 들린다는 겁니다. 배려가 판단으로 들리고 격려가 비난으로 들려요. 하지만 이런 말로 이긴다 해도 관계는 지지 않나요? 상대는 입을 다물고 다음부턴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저 사람한테 말해봤자 소용없어. 맨날 똑같은 말만 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관계를 살리는 말은 이깁니다. 내가 옳든 그르든 상대의 감정을 먼저 인정하는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마음이 들만도 하네요. 힘드셨겠어요. 많이 고민하셨겠어요. 이런 말은 누가 옳은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상대가 느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마음을 알아주는 겁니다. 말하기 전에 잠깐만 3초만 멈춰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이 말은 관계를 살리는 말인가 이기는 말인가? 그 3초가 여러분의 2026년을 바꿀 겁니다. 조선시대 학자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은 쉽게 나가지만 돌이키기는 어렵다. 한 번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상처 준 말은 시간이 지나도 상대 마음에 남아요. 그러니 말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하세요. 3초만요. 둘째, 해결하려 들지 말고 인정부터 하세요. 우리는 누군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본능적으로 해결책을 주려고 합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게 도움이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많은 경우 상대는 해결책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주길 바랄 뿐이에요. 며느리가 육아가 힘들다고 하면 옛날엔 더 힘들었어. 나 때는 세탁기도 없었어 라고 말하는 건 해결이 아니라 비교입니다. 손자가 학교가 재미없다고 하면 그래도 공부는 해야지. 나중에 후회해라고 말하는 건 해결이 아니라 강요예요. 친구가 요즘 외롭다고 하면 나가서 사람 만나봐. 복지관 같은데 가봐라고 말하는 건 해결이 아니라 충고입니다. 이런 말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다 상대의 감정을 건너뛰고 바로 행동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하면 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정작 필요한 건 뭘까요?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해결은 상대가 스스로 하게 놔두세요. 우리의 역할은 문제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곁에 있어주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조언보다 공감이 먼저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감받은 사람은 스스로 답을 찾지만 조언만 들은 사람은 방어적이 되거든요. 나도 알아. 그게 되면 진작 했지. 말로는 쉽지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인정부터 하세요. 그 사람의 감정을, 그 사람의 상황을, 그 사람의 힘듦을요. 해결은 그 다음입니다. 아니, 해결은 안 해줘도 괜찮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하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게 가장 큰 도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힘들 때 정말 필요한 게 뭐였나요? 누군가 해결책을 알려주는 것? 아니면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대부분은 후자일 겁니다. 셋째, 판단을 빼면 말의 품격이 올라갑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판단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 그랬어?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내가 뭘 했어? 진작 그랬어야지. 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야. 이런 말들은 다 상대를 평가하고 있어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부족해. 내 말을 안 들어서 그래. 내가 판단력이 없어서 그래.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죠. 판단이 들어간 말은 아무리 부드럽게 해도 따갑습니다. 상대는 방어하게 되고 관계는 경직돼요.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를 아래로 보는구나. 나를 미성숙하다고 생각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판단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왜 그랬어? 대신 그럴 수도 있었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대신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내가 뭘 했어 대신 그때 제 말이 도움이 안 됐나 봐요. 진작 그랬어야지 대신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겠죠.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판단을 빼는 건 상대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 선택도, 내 감정도, 내 상황도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런 말에는 품격이 있습니다. 상대를 함부로 재단하지 않는 여유, 내 기준으로만 세상을 보지 않는 겸손이 느껴지거든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너무 쉽게 비난한다. 우리는 상대의 상황을 다 알지 못하면서 쉽게 판단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내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이었을 수 있어요. 2026년엔 판단하는 말을 줄여보세요. 왜?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같은 말 대신 그럴 수도 있지요. 힘드셨겠어요. 제가 미처 몰랐네요. 같은 말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말에 귀티가 생깁니다. 넷째, 말의 속도를 늦추면 귀티가 생깁니다. 빠른 말은 조급함을 드러냅니다. 상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끼어들고 내 할 말을 서둘러 하고 결론을 재촉하는 말은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이 뭔데? 그건 그렇고 내 얘기는 말이야. 아무튼 내 말은 말이야. 빨리 말해봐. 시간 없어. 이런 말들은 다 빠른 말입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내 생각을 빨리 전달하려는 조급함이 담겨 있죠.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내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구나. 이 사람은 내 얘기에 관심이 없구나.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돼요. 반대로 느린 말은 여유를 보여줍니다. 상대 말을 끝까지 듣고 잠시 생각하고 천천히 대답하는 말은 무게감이 있어요. 상대를 존중한다는 느낌, 내 말에 책임을 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말의 속도를 늦추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상대가 말을 끝낸 후 2초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천천히 한 템포 느리게 대답하세요. 그렇구나, 많이 힘들었겠네요. 이렇게요. 빠르게 대답하면 반사적인 말이 나오지만 느리게 대답하면 생각한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생각한 말에는 품격이 있어요. 정약용 선생은 말을 천천히 하는 사람이 신중한 사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말은 빨라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느려져야 해요. 천천히 듣고 천천히 생각하고 천천히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말에는 신뢰가 생깁니다. 이 말 올해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끝까지 들을게요. 혹시 반대로 이런 말을 더 많이 하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결론이 뭔데? 빨리 말해봐. 2026년에도 같은 말투로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조금 느리지만 훨씬 품격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사실 말을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같은 방식으로 말해왔으니까요. 습관처럼 굳어진 말투를 익숙한 반응 방식을 하루아침에 바꿀 순 없어요. 하지만 완벽하게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끔 한 번씩 멈춰보는 겁니다. 말하기 전에 3초만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 3초 안에 이 질문을 떠올려 보세요. 이 말은 관계를 살리는 말인가, 이기는 말인가? 이 말은 해결하려는 말인가? 인정하는 말인가? 이 말은 판단하는 말인가? 존중하는 말인가? 이 말은 조급한 말인가? 여유 있는 말인가? 이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면 말은 저절로 바뀝니다. 억지로 고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품격 있는 말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한 해를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말을 합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낯선 사람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요.
그중 얼마나 많은 말이 관계를 살렸을까요? 또 얼마나 많은 말이 관계를 멀어지게 했을까요? 돌아보면 아쉬운 말들이 더 많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 걸, 좀 더 부드럽게 말할 걸. 왜 그렇게 다그쳤을까? 한 번만 더 들어줄 걸. 하지만 그 아쉬움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 아쉬움이 있어야 다음엔 다르게 말할 수 있으니까요. 후회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후회가 있다는 건 더 나아지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 와서 말을 바꾸는 게 무슨 소용이야?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고칠 수 있겠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을 바꾸는데 나이는 상관없어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말을 바꾸는 게 더 값어치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의 말은 미숙함으로 용서받지만 나이 든 후의 말은 인격으로 기억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존중하는 말을 해야 해요. 귀한 대접을 받고 싶다면 먼저 귀하게 말해야 합니다. 품격은 학벌이나 재산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말로 만들어집니다. 매일 하는 말 하나하나가 쌓여서 그 사람의 품격이 되는 거예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학벌도 높고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는데 말만 들으면 품격이 느껴지지 않는 경우요. 나는 말이야, 내 경험으로는 요즘 젊은 것들은 내 말이 틀렸어. 이런 말만 하는 사람 말이에요. 반대로 배움이 많지 않고 가진 게 많지 않아도 말 한마디에서 깊이가 느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셨구나. 많이 힘드셨겠어요. 제가 미처 몰랐네요. 당신 생각은 어때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요.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말하는 태도입니다. 상대를 어떻게 대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듣고 대답하는지가 그 사람의 진짜 품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새해에는 우리 모두 말에서 품격이 느껴지는 사람이 되어 봅시다. 학벌 자랑, 돈 자랑, 자식 자랑이 아니라 말 한마디로 존중받는 사람이요. 그건 거창한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말하기 전에 잠깐 멈추고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판단 대신 인정을 선택하면 돼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떠오른 분 계신가요? 올해 내가 했던 말 때문에 서운해했을 것 같은 사람, 내가 좀 더 부드럽게 말했다면 관계가 달라졌을 것 같은 사람 말이에요. 올해가 끝나기 전에 그분께 조용히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올해 제 말이 좀 거칠었던 것 같아요. 혹시 상처받으셨다면 미안해요. 이 한마디가 2026년을 다르게 시작하게 해줄 겁니다. 사과는 약함이 아니라 용기예요. 내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만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거든요. 말을 바꾸는 건 인생을 새로 시작하는 가장 조용한 방법입니다. 거창한 결심도 엄청난 변화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 한 번씩 멈춰보는 겁니다. 말하기 전에 잠깐 3초만요. 그 3초가 쌓이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쌓이면 1년이 됩니다. 그리고 1년 후엔 자연스럽게 품격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존중하는 말이 나오는 사람이요. 2025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힘든 일도 많았을 테고 마음 아픈 순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부담 없이 카톡으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보내주시는 작은 응원과 격려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금 노후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